원일이 TV 4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나거나 북한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는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떠돌고 있는 모든 설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사망설, 위증설, 건재설, 코로나설 뭐 하나 골라서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아무도 단정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9년 전에 김정일 사망 때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죽었는데 이틀 뒤인 19일 공식 발표까지 5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까맣게 몰랐어요. 손금 보듯이 북한을 들여다본다는 미국도 몰랐고 우리 정부도 몰랐습니다. 중국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외교가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당시 중국이 한국 정부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중국만 몰랐던 거냐? 남한은 알고 있었나? 알긴 뭘 알아요. 죽었다고 공식 발표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답답하긴 미국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위성 돌리고 정찰기 띄우고 감청하고 온갖 정보 자산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진으로 찍히는 거 말고는 김정은의 이 몸 상태, 이른바 신병 확인은 불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김정은의 상태를 아무도 단정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외, 한국 정부만 김정은 건재하다의 무게를 싣고 있는 느낌을 팍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2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 특각에 머물며 인근 지역을 현지 지도하고 있으며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일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이 얘기는 미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력과 군대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이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정보 평가를 한 후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 26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아있으며 건강하다. Alive and well 이랬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4월 13일 이후 원산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통일부 장관, 문정인 특보까지 나서서 김정은 멀쩡하다. 이러니까 우리 정부는 뭐 밝히지 못할 무슨 별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러겠지?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100% 건재하다. 이렇게 단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왜냐? 어쨌든 김정은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못하는 상황. 이게 뭔 일이 일어났어. 근데 우왕좌왕 대응을 못해. 그래서 침묵하고 있어. 이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순 없다 이겁니다. 정반대로요. 김정은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방 언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미일 정보당국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 오보가 확대 재생산되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낄낄거리고 즐기다가 오늘이라도 짠하고 나타나면 역선전 효과 내는 작전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김정은 괜찮다를 단정하듯 얘기를 할까요?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 주변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친절하게 위치하고 동선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보 자산이라는 건 그 자체가 국가 기밀 아닙니까? 맞추면 맞추는 대로 북한의 우리 정보 능력을 노출하는 걸 거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우리 정보 능력이 엉터리임을 노출하는 걸 거고, 김정은의 동선과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득 볼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둘째, 한미 간의 대북 정보 공조 문제. 현재 파악했다는 김정은 동선, 우리 독자 정보라기보다는 미국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일 겁니다. 미국은 정찰위성, 군사위성, 정찰기, 이지스함 정보, 이른바 태민트 이걸 거고, 우리 정보는 지상정보, 휴민트, 사람 정보, 이민트, 지상 이미지 영상 정보,
이런 걸 종합하는 걸 텐데 그렇다면 결국 한미가 갖고 있는 정보는 결국 같은 정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른다. 전제를 깔고 대응하고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김정은의 신병과 동선을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게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애매하게 답변하는 게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왜 이토록 김정은 중병설, 와병설, 건강이상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서는가 궁금증이 풀리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27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으로 지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 내년 말 착공. 기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2주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참석을 했네요. 기념사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남북 평화 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려 한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동해 북부선의 건설이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2조 8,520억 원을 들여서 동해선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회담 2주년이네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는 듯 합니다. 김정은이 죽었나 살았나 위중하나 건재하나 전 세계 정보기관이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건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은이 살았냐 죽었냐도 중요하지만 김정은이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살아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작동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정부의 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단연 대북 정책입니다. 2년 전 역사적인 남북 정상 판문점 회담 그 의미도 살려야 되고 정확히는 살리고 싶고 그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 명분을 위해서라면 2조 8,520억 원 예산 쓸 용이 있다 쓴다고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남북 협력에도 대화에도 심지어는 단순 연락에도 대꾸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눈길조차 안 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채 안 보이고 심지어 생사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2조 8,520억 원 남북 철도 사업 계획 발표. 황당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3조 4천억 원 결국 국채 발행하기로 했네요. 경제부총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압승 이후 정부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후반기 국정은 북한 김정은과 함께 간다.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남북관계 진전시킨다. 남북 평화 경제가 후반기 국정 과제다.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나라 전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돌발 상황 따라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뭐 그렇게 바뀌기 마련인 건데 대북 정책 예산은 고정 상수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김정은은 어떤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